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민명리 강의록 37번째 육친의 희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육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입니다. 비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죠. 비견 교재 119페이지입니다. 비견 일간과 음양이 같고 오행이 같은 것이 비견이다. 일간과 오행과 음양이 같아서 형제, 자매, 친구, 동료 등 힘이 비슷한 사람이다. 자존심이 강하며 타인을 지배나 간섭받기를 싫어하며 남에게 뒤지거나 굴복하는 것을 싫어하며 타인보다 앞서려는 욕망이 강하다. 쉽게 말하면은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크게 있죠. 또 상대방과의 경쟁이 붙었을 때 내가 그걸 이겨서 나가는 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지가 굳고 독립정신과 개척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만 융통성이 부족하여 자기의 고집만을 주장하며 남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격이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성향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얘기는 잘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주위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 불화, 쟁론을 일으키고 있어서 비난받기 쉽다. 때로는 협동정신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대인관계에서도 협력정신이 강하며 사리사욕은 없지만 바른말을 잘하기도 하고 아부를 못하는 성격이다.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의 비견의 설명이겠죠. 그래서 나쁜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사람에게는 희생과 봉사도 아끼지 않지만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인정사정 없이 절규하는 매서운 면도 있다. 위험과 자존심으로 뭉쳐있고 자기 위주의 지배적인 스타일이라 다정함과 배려심, 애정 등 자상한 면이 부족하여 부부 사이도 원만하지 않고 다투는 일이 많다. 쉽게 말하면은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아주 화합도 잘하고 민주시민이라든가 주변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거나 서로 관계를 도와가면서 같이 잘 나가자 이런 의미의 또 설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쁜 의미로 가게 되면은 내 생각, 내 의사를 강하게 얘기하면서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쟁하더라도 또 지기를 싫어하면서 싸운다는 표현은 경쟁을 하는 것을 겁내하지 않으면서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아주 힘을 쓰는 그런 성격이 비견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보죠. 신약사주는 비견이 도움이 되지만 신강사주는 부부불화한다. 그래서 비견이 강하면은 이성의 욕심이 많아 간혹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비견이 퇴거하면 재물의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비견이 강하다는 말은 보통 비견이 한 3개 정도 있었을 때는 강하다라고 많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퇴거하다는 말은 4개 내지 5개 이상 이런 것들을 비견이 강하다, 퇴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에 재물의 어려움이 있다. 비견이 강하면 편재를 극하며 붙인 재물복이 없다. 이기려고 하는 기질 때문에 구설시비가 발생한다. 관의 구성이 잘 되어 있다면 욕심 없고 희생, 봉사 정신 또한 크다. 그렇습니다. 좋고 나쁨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비견은 부부 불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견이라고 하면 나와 어깨를 겨루는 사람이니까 내 주장, 내 의견이 강하고 상대방한테 강요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상대방한테 그게 비록 배우자일지 모르지만은 강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부라는 경우도 많겠지요. 또 재물을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물을 극하는 경우들이 많겠고요. 그래서 비견이 많이 있으면은 혼자 살아야 되고 일찍 독립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 사람과 화합하기보다는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이 많을 때는 부부불화하고 때로는 재물의 인연이 약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자기 동료들 간에 서로 다툼과 경쟁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견이 없다. 비견이 없으면 나와 어깨를 같이 하는 도움 주는 친구, 형제 이런 사람이 없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때로는 아까 비견이 남을 경쟁에서 지지 않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힘 이런 거를 말한다고 했는데 비견이 없으면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겨져 나가는 거라든가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기질이 약해서 박력, 추진력, 파워, 용맹함 이런 것들은 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비견은 내 편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인데 은연중에 내 편이 부족하다가 보니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사주와 또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거는 옆에 있는 사주 좀 교육을 위해서 하나 더 사주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65년생 교재에 있는 사주죠.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이다 보니 기토에 대한 성격, 기가 어떻고 저렇고 기가 신중하고 신뢰성도 있고 그 다음에 기토는 절기가 봄, 여름, 가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봄에 태어났죠. 절기는 괜찮게 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천간의 경우는 간목, 병화, 개수라고 했었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를 따지니 토가 많고 금과 수가 없습니다. 토가 많다는 의미 위장도 약하겠고 고집도 세겠고 금이 약하다 보니 피부, 관절, 폐가 약할 수도 있겠고 수가 없다 보니 신장, 방광에서부터 약간 여러 가지 어떤 삐걱삐걱거리는 기질이 있겠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강기장을 따졌었을 때 토를 제일 먼저 일간이 토니까 토부터 찾아봅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죠. 토가 5개입니다. 그러면 토가 5개고 토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화생토하니까 화가 많으면 토가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토 화가 1개 있죠. 화가 1, 그래서 이 사람은 6점입니다. 6점이다 보니 신강한 사주지요. 신강한 사주는 신약해져야 되기 때문에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토생금하는 금의 운, 토극수하는 수의 운, 목극토하는 목의 나의 힘을 빼주는 금수목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목, 수, 목, 수, 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20, 30대는 그렇게 운을 잘 타지는 못했고 20, 30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40대부터는 운이 괜찮게 흘러가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이 있느냐? 천간에 합은 없겠고 지지합이 있느냐? 묘미 반합이 있겠습니다. 해묘미 반합 때로는 묘진이라고 하는 인묘진이 삼합에 인묘진의 방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건 아닙니다만 4, 5 미에서 5가 빠진 5 미도 이거 5는 빠졌습니다만 살펴보시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충이 있느냐? 없다. 형이 있느냐? 없다. 파해 이런 거는 다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와의 관계는 오행의 상생상극을 따지면 나와 같은 오행입니다. 나와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서로 다르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겁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까지 같죠? 그러면은 비견이다. 그 다음에 토와 목의 목은 토를 극합니다. 목극토하지요. 나를 극하는 오행입니다. 나를 극하는 오행은 음양이 같으면은 편관, 음양이 다를 때는 전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관 이렇게 얘기하고요. 화생토입니다. 토를 생하죠. 그래서 화는 토를 생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목은 토를 극합니다. 목극토하는데 음양이 서로 같다 보니 편관 이렇게 얘기하고요. 토와의 관계는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까지 같습니다. 비견. 그 다음에 토와의 관계는 오행이 같은데 음양이 다르죠? 그러면 겁재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육친을 붙여 놓습니다. 다시 해보면요. 40, 30, 20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옆에 사주 설명하고 또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70년생 사주도 보면은 여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절기도 월, 봄, 여름, 가을이 좋은데 이 사람은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뭐 절기는 괜찮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를 따져보니 화가 하나도 없고 토가 많고 금이 많고 수가 없습니다. 화가 없을 때 인연의 끈이 약하겠다. 때로는 혈압관리 잘 하십시오. 또 토가 많을 때 주장이 강하겠다 해서부터 위장관리 잘 하세요. 금이 없을 때, 금이 많다, 뭐 폭력배와 같이 좀 무섭겠다 해서부터 때로는 뭐 피부 관절 이런 것도 살펴봐라. 그 다음에 수가 없으니까 인생에 삐걱삐걱거림이 많겠고 신장 방광도 살펴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강신약을 따지다가 보니 이사주도 토를 기준으로 해서 토가 하나, 둘, 셋, 넷, 토가 4개 있습니다. 토가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토를 도와주는 거는 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생토 하는데 화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화는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4점. 그래서 신약한 사주다. 신약한 사주는 화와 토의 내가 중화가 목표니까 화와 토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토를 찾다 보니 토, 화, 토, 뭐 그렇게 뭐 운은 뭐 그냥입니다.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천간에 합이 있느냐? 을경합이 있죠? 을경합이 있고 지지는 합이 있느냐?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간 충이 있느냐? 천간에 을신충도 있습니다. 합도 있고 충도 있습니다. 지지에 충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천간에 형이 있느냐? 지지에 형이 있느냐? 축술에 대한 뭐 파긴 하지만은 축술에 대한 형도 있다. 축이 빠진 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합형충파에 뭐 요런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육친을 붙여보면은 토와 금과의 관계는 토생금합니다. 토가 금을 생하지요.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입니다. 근데 내가 생하는 식신, 이거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은 토를 극합니다. 목극토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편관,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와 금과의 관계는 토생금합니다. 내가 생하는 거는 식신과 상관인데 음양이 다를 때는 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토와 술토와의 관계는 같은 토기는 하지만은 음양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겁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토와 유금과의 관계는 내가 생하는 토생금하지요. 근데 토생금하는데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토는 기토와 오행이 똑같으면서 음양까지 같습니다. 그러면 비견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겠죠. 비견. 이렇게 씁니다. 이러고 나서 사주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죠. 초반에 육친의 희귀 얘기할 때 설명할 때 지난 시간에 육친의 활용법 중에 사주에서 육친에서 많은 걸 살피라고 했었고 없는 것도 살피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주는 이 옆에 있는 사주를 보면은 이 65년생 사주는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죠? 그러면은 기토 입장에 따지면 수는 재물입니다. 토극수하는 거는 내가 극하는 거는 정제와 편제지요. 근데 이 사람은 정제든 편제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재물의 인연이 약할 것이다. 때로는 배우자와의 인연도 약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또 없는 거는 금입니다. 금은 식신과 상관이지요. 또 좀 재주가 부족할 것이다. 때로는 내가 거느리는 부와 아랫사람 이런 것도 인연이 좀 약할 것이다. 덕을 받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는 금과 수에 없는 거긴 하지만 토가 많다 보니 많은 토는 당연하게 재를 극합니다. 토극수가 되겠죠. 비견겁재가 많을 때는
비견겁제는 재물의 인연을 얘기를 했는데 늘상 앞에 비견겁제 얘기할 때도 비견은 재물의 재와 배우자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견겁제가 많다 보니 이 사람은 수라고 하는 재물을 나타내는 글씨도 없고 때로는 비견겁제가 많다가 보니 재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이 좀 약하고 배우자도 좀 인연이 약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도 실제로 결혼을 하기는 했다가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여자를 사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을사생이니까 65년생이죠. 그러다 보니 뭐 운으로 따지다가 보니 이 사람은 뭐 30대 후반부터 때로는 운이 잘 흘러가서 초년까지는 매우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운에서 잘 받쳐져서 지금은 막 그냥 뭐 하여간 무난하게 편하게 좋은 여자를 만나서 운에서 만난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운에서 만난 재물과의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 사주를 한번 보죠. 이 사주가 보면은 제일 먼저 육친의 인연을 바라볼 때는 이 사주도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다는 의미는 이 사람한테 기토할 때 화는 정인과 편인입니다. 정인과 편인이 없다는 말은 부모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부모가 없을 수는 없지요.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부모의 덕이 없겠다. 내가 부모로부터 외조를 도움을 받았거나 때로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부모의 인연이 끊어져서 때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연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토가 많죠. 이 여자도 토의 기질이 토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내 의견, 내 주장, 내 생각은 강하다 보니 밀어붙이는 힘은 있는데 토가 많다 보니 토가 극하는 것은 재입니다. 수라고 하는 재물이다 보니 재물의 인연이 없을 것이다. 배우자와의 불화할 것이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도 똑같죠. 수라고 하는 재가 없습니다. 비견겁제가 많은데 재까지 없다가 보니 이 사람은 많은 재물에 한번 인연을 털어먹겠다. 언젠가는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운을 한번 살펴보니 그래서 기토가 이 임수 5대운에 29대운에 임오대운을 만났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기는 임을 만나면은 기토는 임수를 만나게 되면 기토 타김의 기질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견겁제가 힘이 강하게 있다가 보니 내가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내 의지가 강하다 보니 돈의 함을 내가 한번 끌어 모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30대 초반에 초중반에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사업을 한번 벌렸습니다. 크게란 말은 어렵지만은 장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한번 싹 털어 먹어버렸죠. 싹 털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자는 물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재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오행의 상생으로 따지면 재는 관을 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30대 때 재물을 조금 크게 털어먹고 집도 날려먹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배우자와의 인연이 좀 끊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요 40대 운으로 왔어. 39대 운에 와서 이게 이제 관인데 이 사람은 이게 평관이잖아요. 평관은 남편이거든요. 그 남편이 이 운으로 왔었을 때 한번 충암으로 인해서 한번 그래서 인연을 끊어졌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한번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주에 대해서 비견겁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사주도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비견겁제를 딱 많이 봤다. 많다는 의미는 3개 이상이라 그랬죠. 비견겁제가 많이 있었을 때는 항상 강하게 내 의견, 내 주장을 내뱉습니다. 또 비견겁제가 많다 보니 그걸 극하는 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비견겁제가 많은데 제가 부실하게 갖춰져 있으면은 분명 돈을 한번 털 확률이 높습니다. 재물을 한번 잊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뜻이지요. 근데 또 비견은 나의 힘을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견겁제가 많이 있는데 재물까지 많이 있어.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다 보니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도 많이 버는 거부의 사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요. 근데 비견겁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재와 인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것들이 비견의 인연, 그 어떤 상황을 살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냐 적으냐, 때로는 비견이 적을 때 어떻고 많을 때 어떻고 또 많으면은 극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재물에 대한 거, 비견이 적으면은 그 비견이 적으면은 다른 오행들이 많을 텐데 비견이 적으면은 뭐 예를 들면 비견을 나를 극하는 관이 많을 수도 있죠. 편관, 정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지.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사주를 보면서 차곡차곡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사주를 이제 운에 대해서 조금 더 첨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비견이 많지만은 비견이 많은데 신강한 사주고 이 사람은 비견이 많지만은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비견이 많을 때 신약한가, 비견이 많을 때 신강함의 특징들을 이제 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비견의 운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런 운. 이런 운이 비견 운이지요. 때로는 이런 운이 비견 운입니다. 이런 운이 비견의 운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뭐 겁제 운이기도 합니다만은 비견 운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운이 이제 명리학 같은 경우는 특히 불법에서 말하는 대기설법처럼 1대1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비견 운이 오더라도 아주 어릴 때 첫 번째 운으로 만나느냐, 첫 번째 대운으로 만나느냐, 때로는 두 번째 대운으로 만나느냐, 세 번째, 네 번째 대운으로, 때로는 다섯 번째 대운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뭐 단순하게 따지면은 첫 번째 대운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두 번째 대운에 20대 때 뭐 돈을 털어 비견이 많은데 또 비견 운까지 왔다가 보니 나는 비견이 싫은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 형제로 인해 어려움이라든가 때로는 내가 어떤 경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돈을 털어 먹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자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대 때 그래 뭐 결혼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뭐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때로는 돈을 털어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20대 때 돈을 털어면 한 몇 억쯤 털어먹을까요?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 본인이 특별하게 부모님한테 크게 물려받지 않는 한 뭐 20대 때 돈을 털어먹었다 수준이면은 뭐 끽해봐야 1000단위 정도. 뭐 그것도 수천까지는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요. 아주 묘하게 꼬이지 않는 한. 그래서 재물에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정도는 얘기하겠고 때로는 여자친구와의 관계 때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내가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내 의견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고 또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여자와의 인연이 좀 멀어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 배우자와의 인연이 끊어지겠습니다. 때로는 뭐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뭐 배우자의 질병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이것들이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 운을 만났을 때 얘기고요. 때로는 이 사람은 비견운이 만났었을 때 또 경쟁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 자체에도 비견이 많은데 이 사람은 운에서까지 있는 사람을 만나다가 보니 경쟁자 때문에 내가 머리 아파요. 때로는 경쟁자로 인해서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견은 나와 어깨를 견주는 사람인데 그 비견은 재를 극하다 보니 그 재물은 내 입장에 따지면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저쪽 사주를 보면은 이 옆에 사주를 보면은 비견이 많기는 합니다. 비견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견의 운이 왔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비견의 운을 만나다 보니 내가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다 보니 내가 내 형제 자매 때로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또는 나의 어떤 동료 이런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때로는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의견을 강하게 내뱉은데 상대방한테 잘 먹혀들지 않았는데
때로는 비견운이 왔었을 때는 그게 내가 어떤 내 의견을 내세울 때 나를 동조해주는 내 편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때로는 내 편이 와서 내가 하는 일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비견이 강하고 이 사람이 비견이 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강하고 이 사람은 신약하죠. 그러다 보니 비견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의견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강하다 보니 그 강하게 하는 주장들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뭐라고 말을 해. 근데 그 의견이 틀리건 맞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뱉었기 때문에 그대로 끝까지 한번 못 먹어도 고 하는 것들처럼 끝까지 밀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견이 많지요. 그렇지만은 내 의견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또 경쟁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강하게 내세우는 비견의 운이 신약하다 보니까 강하게 내세우는 비견에 있는 사주가 신약하다 보니 내 의견을 못 먹어도 고까지는 안 하는 겁니다. 뭐 조금 이해가 아닙니다만은 도박을 할 때 뭐 상대방이 뻥카를 블러핑을 한다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뻥을 치는데 내가 그 상대방 뻥을 보고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이 흔들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신약한 사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견 운이 오다가 보면은 아니야 내가 못하러 먹어도 그만이지. 운이 왔었을 때 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주변에서 부추기기도 하겠죠. 너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 너 능력도 있어. 재주도 있어. 한번 질러봐봐. 안 되든지 되든지 하면은 잘 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내가 좀 참으려고 하다가 그대로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홀라당 털어먹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견의 운이 온다고 해서 길가에 굴러가는 돈이 다 된다고 해서 요즘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이제 명절이 며칠부터 2, 3일 후부터 명절에 연휴가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힘들지요. 아니면 때로는 전 세계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변에 힘이 왔었을 때 조금 망설이는 기질이 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연초에 작년 연말에 이러저러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올해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거의 쓰러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업하는 학생들도 많이 이러저러해서 하면 줄어들었고요. 초반에 비해서. 초반에는 단장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마 다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쉬었다 하는 기간들이 굳이 7, 8개월 이렇게 흘러가 보더니 또 공부의 리듬이 흐트러져 버리다 보니 또 공부하는 시간을 또 내기는 어렵다가 보니 실제로도 많이 힘들어지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은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외부 강의들이 전부 다 상황들이 다 줄어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줌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일개 소수의 여러 사람이 수업하던 것들이 줌으로 할 때는 한 명이 확 하기도 하겠고 때로는 예비군 같은 것도 강의를 좀 다니긴 했었었는데 이런데 그 예비군 훈련도 올해 취소돼 버리니 그런 강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비견의 운들이 왔다고 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 운에 휩쓸려 다니면서 하시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휩쓸려 가더라도 좀 신중하게 조금씩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냐? 사주가 바뀌지 않거든요. 운에서는 온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는 거는 분명히 가게 돼 있거든요. 사주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작용이 약해지기는 하지만은 없어지지는 않는데 운에서 오는 것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만은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운이 왔다고 해서 때로는 운이 왔다고 해서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신강한 사람들은 뭐가 좀 잘 될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차서 뻥 질러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요. 이 사람들도 신약한 사람들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주변에서 때로는 시대자가 여러저러 이래서 자기가 잘할 것 같은 욕심이 생기다 보니 질러버려서 운에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운도 살피고 신중하게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행동들 하는 것이 이 운에서 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비견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움이 어떻게 많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또 어려우면 잘 모르시겠으면 계속 리와인드 해가시면서 복습해서 들으시고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